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는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한번 여기다가 적어봅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저의 이야기예요. 저는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다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을 정도로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매일같이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다 싸우고 나면 뒷정리는 항상 제 몫이었죠. 아버지는 매일 사업을 하신다며 어머니가 벌어온 돈을 다 쓰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느라 난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실 때마다 이젠 정말 마지막이라고 어머니께 매달리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구해주시다가 몸이 망가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일을 할 수 없었고 벌어오는 돈이 없으니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구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지 않는 어머니에게 막말과 폭력을 하기 시작했고 1층에서 저희 집 상황을 보던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싸움을 말렸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부모님을 보고 뭘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친구 관계는 없었고 평생을 혼자 살아왔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 어머니 아버지도 싸우는 데에 힘이 없으셨는지 점점 싸움이 줄더군요. 그때 저는 단순히 부모님께서 싸우지 않으니 화해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포기하셨는지 매일같이 밖으로 나다녔고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한 여자와 같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되게 젊었어요. 딱 봐도 20대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살게 될 사람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여동생분이나 조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불륜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안방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간인데 아버지의 불륜녀가 대놓고 들어갔고 결국 안방에서 셋이서 살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뻔뻔하게 저희 어머니 자리를 넘보더군요. 어머니와 매일 한 침대를 쓰시던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 대신에 그 젊은 여자를 안방 침대의 옆자리에 두었고 어머니는 침대 밑에 차가운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그 여자는 신혼부부라도 된 것처럼 저와 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다녔어요. 매일 같이 붙어 있었고 식사도 둘이서 하면서 말이죠. 그때 정말 아버지한테 정이 탈탈 털렸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온 뒤로 아버지는 저희와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버텼을지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어머니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는 매일 본 거니까요. 저는 그때 어머니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많이 힘드셨는지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살았어요. 술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는 아버지와 그 여자가 붙어서 꽁냥대고 있었고 식탁에는 어머니 혼자 앉아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광경인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화도 내보고 울어도 보면서 술을 그만 먹으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이 집에 못 있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되지 않았거든요. 집안의 돈은 점점 없어졌고 아버지와 그 여자는 돈 벌 생각이 없어 보이니 제가 벌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술을 안 드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 들어가서 자비를 했고 밤에는 가게에서 일을 했죠. 어머니 하나만 보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고 학교에서 기대하고 있는 인재였는데 제가 갑작스레 중퇴한다고 하니 담임선생님께서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교도 가고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생님께서 붙잡으시길래 제가 갑작스레 중퇴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제 가정환경을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선생님은 할 말을 잃으셨고 저를 붙잡지 못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처 하나를 주셨습니다. 자기 지인이 하는 공장인데 저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셨죠. 솔직히 고등학생인 제가 어디서 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담임 선생님 덕분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 담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곳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일도 괜찮았고 수입도 넉넉한 편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돈을 벌면 당연히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업 생각은 접은 줄 알았는데 저에게 대뜸 다가와서는 사업 자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요. 솔직히 그때 아버지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는데 몇 달 만에 나눈 대화였어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런 사람이 제 아버지인 게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니 점점 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이요. 저는 돈을 받으면 현금으로 받았고 절대 집에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 돈은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맡겼어요. 정말 믿음직스러웠거든요. 제가 밖에서 일은 하는데 돈이 없으니 아버지는 답답해하셨고 결국 화풀이 대상이 저였습니다. 그 여자는 옆에서 다리를 꼰 채로 제가 맞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뜯어말렸죠. 그치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는 내내 생각했어요.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복수하겠다고요. 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온몸에는 멍투성이어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고단했지만 저는 하루라도 일을 더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드디어 작은 단칸방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와 어머니는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기분이 미칠 듯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디선가 사채를 빌리셨는지 저희 집으로 매일같이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사채를 썼고 지금은 도망쳤대요. 그리고 돈을 저와 엄마한테서 받으라고 했답니다.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끝까지 우리에게 피해만 끼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미웠습니다. 알코올 중독 증세가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어머니는 사채업자가 찾아온 뒤로 계속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 잠에 들면 악몽을 꿔서 꼭 술을 먹고 주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를 보고 버텨야 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불쌍한 저희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국 몇 년 동안 은행 대출도 받고 모아왔던 돈으로 사채 빚을 겨우겨우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늦잠 한 번 자본 적이 없어요. 삶이 여유로워지면 늦잠 한 번 자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사라지면 술을 끊을 줄 알았던 어머니는 바뀌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마음속의 상처가 너무 깊게 남으신 것 같았죠. 저는 30대가 넘어서까지도 일만 했어요. 다행히도 그동안 승진도 하고 일도 여유로워져서 예전보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왜 불행은 행복할 때 찾아올까요? 저희 공장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 주인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흔하진 않지만 절대 이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사업에 실패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본 기사 속에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몇십 년 전 저희 집에 들어와서 신혼살림을 한 여자였죠. 둘은 인꼬 부부로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기사 내용을 읽고 역겨웠어요.
과거 이미지 세탁을 하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화가 났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공장과 계약을 해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야 했습니다. 미팅을 하기 전날까지도 계약을 파기할지 고민했어요. 물론 어머니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계약을 파기한다면 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 혼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팅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셨어요.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무사히 끝났고 아버지는 저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직원들을 내보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버지와는 달라지셨더라고요. 아들아 라고 하시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슬픈 눈을 하시고는 저를 쳐다보았어요. 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짓들과 저에게 한 짓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렇게 사악했던 사람이 저런 태도를 보이니 역겨웠습니다. 아들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아들이라 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전 아버지 없습니다. 아들아, 이게 얼마만이니? 딱 한 번만 안아보자, 응? 저는 그런 아버지를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자마자 심장은 미친 듯이 빨리 뛰었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늘 시뮬레이션을 돌리곤 했지만 막상 이렇게 만나니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과거의 고통에서 이제는 헤어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 뒤로도 아버지와 몇 번 만나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났거든요.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집에 두고 와서 어머니가 제 도시락을 들고 먼 길 오신 거였죠. 그때 하필 아버지 회사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어서 딱 거기서 어머니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저와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는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고 손에 쥐고 있던 도시락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도시락통이 떨어진 소리에 다들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보았죠. 어머니는 도망쳤습니다. 아마 과거의 일이 떠오르셨겠죠. 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바로 뒤따라갔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얼굴을 보니 펑펑 울고 계셨고 손이 덜덜 떨리시더라고요. 전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다시 아버지와 합치지 않을 거고 비즈니스로 만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몇십 년 만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고 자연스럽게 술로 손이 가셨죠. 그런데 저번과 다르게 이번은 조금 심했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술만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술이 깨어져 있을 때가 없었죠. 예전 같으면 제가 옆에서 먹지 말라고 말리곤 할 텐데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차마 어머니를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어머니 머리맡에는 아버지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이 가득 쌓여 있었죠. 그런데 그 옆에는 항상 과거 어머니 자리로 들어왔던 여자와 해맑게 웃는 사진이 실려 있으니 과거 생각이 나시면서 억장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마음고생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만약 아버지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모습을 어머니가 볼 일도 없었겠죠. 어머니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를 뿌리치지 못한 제가 너무 미웠죠. 어머니가 힘들어하면 할수록 저는 아버지와 다시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두 번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오시지 않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아버지의 불륜녀였습니다. 첩이면서 세상에는 본처인 척하고 다니는 여자죠. 저는 여기가 어디냐고 오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당장 꺼지라고 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 우리 회장님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이식을 해야 된대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간이식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도 부적합으로 떠서 저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공장에 최근 들어 나오지 않던 이유가 바로 입원을 해서였죠. 그런데 전 그 소식을 듣자마자 화가 났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던 사람이 대뜸 찾아와서 간이식을 해달라뇨? 이게 무슨 염치 없는 말입니까? 저는 평생을 아버지가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간이식을 부탁하다뇨? 저는 절대 해줄 생각이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펑펑 울면서 제발 한 번만 간이식 해달라고 했죠. 전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리고 저한테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알려주더라고요. 그 여자는 방을 나갔고 저는 고민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막말을 하고 나올까 아니면 아예 얼굴을 보지도 말까 하면서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가니 어머니가 그날은 술을 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읽고 계셨죠. 바로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무표정이었어요. 슬퍼 보이지도 기뻐 보이지도 않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을 다 하고 오겠다고요. 물론 어머니의 마음까지 제가 다요. 그날 새벽 저는 아버지의 병원으로 갔고 저를 본 아버지는 기뻐하시더군요. 마치 제가 간이식을 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간 줄 아는 것 같은 눈치였죠.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생을 마감하실 것 같은 외모였어요. 몸은 뼈밖에 없었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으니 간이식 절대 안 해줄 거라고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그러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아비가 미안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하시고 다음날 바로 눈을 감으셨어요. 저와 엄마는 장례식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장례식장에 가서 온다면 양심에 찔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한 남자가 저희 회사로 찾아왔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변호인이라고 하셨고 재산을 저에게 다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죠. 당연히 그 젊은 여자한테 줄 줄 알았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마지막 날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대요. 그건 그분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병실에 들려서 그랬겠죠. 아무튼 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꼭 제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받았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보육원에 말이죠. 제가 그 돈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부하는 사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그 뒤로 아버지를 머릿속에서 잊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술을 쳐다도 보지 않으셨고 이제는 병원도 다니세요. 그러면서 일상생활도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계시죠. 매번 어머니를 신경 쓰지 못한 게 많이 한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보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